해외 출장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해외 출장을 갔던 때는 2011년이었어요. 그곳은 캄보디아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한참 떨어진 시멘트 공장이었는데요.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그 전까지 태어나서 동남아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항공이었는지 아시아나항공이었는지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더니 현지 시간 밤 12시 도착을 해서 도착 비자 발급을 받는데 2011년 당시 미국 달러로 15달러인가 내면은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뭐 하고 해서 여권에 비자를 딱 붙여주는데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15달러라서 제가 20달러짜리 지폐를 냈거든요. 근데 5달러짜리 거스름돈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꼬깃꼬깃한 거를 이렇게 펴서 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느낌이 좀 쎄했어요. 어쨌든 짐을 찾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엄청 많은 인파가 멍하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마치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그러겠거니 하고 제 이름을 영어로 적은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이 타라는 봉고차에 탔어요. 밤 12시에 낯선 곳에 대화도 안 통하는 이 사람을 제가 뭘 믿고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따라갔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면서 이 풍경을 보니까 이 후진국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신호등 체계가 잘 안 되어 있고 길거리가 좀 지저분하고 영화에서 보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10분 정도 가니까 갑자기 비포장도로로 바뀌더니 차가 덜덜덜덜 막 들썩들썩 거리는데 제 엉덩이가 진짜 과장 하나도 안 하고 좌석에 붙어있던 시간보다 공중에 떠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어요. 이거 진짜예요. 그리고 5초에 한 번씩 그 봉고차 천장에 머리를 계속 박았습니다. 거짓말 같죠? 거짓말 아니에요. 봉고차는 천장이 높잖아요. 그런데 길이 얼마나 험하면 봉고차 천장에 제 머리가 닿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 낯설었던 건 그 수도 주변을 좀 지나니까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동차 전조등 빼고는 아예 빛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인데 무섭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들었고 꼬리뼈와 척추가 뒤틀어지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운전기사와 저 단둘이 타고 있는 그 봉고차의 인테리어와 분위기, 그 시트의 촉감 이런 것들이 좀 익숙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제로 막 공중부양을 당하면서 그 차의 묘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가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갑자기 차를 세웁니다. 저한테 잠깐 기다리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뭐지? 이 깜깜한 데서 갑자기 왜 차를 세우지? 나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려고 하나? 해서 봤더니 타이어가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고 공구를 막 꺼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트렁크나 차문을 열면 그 천장에 붙어있는 실내등이 딱 켜지잖아요. 그 불이 켜지자마자 모기 3,000마리가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5,000마리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나방도 좀 섞여 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 모기들한테 참혹하게 뜯기느니 나가서 기사를 도와줘야겠다 하고 나갔는데 이 사람이 타이어 교체를 할 줄 몰라요. 결국에는 못 갈았어요. 근데 2시간쯤 지나자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다가옵니다. 이렇게 봤더니 오토바이예요. 저보고 타래요. 제가 가지고 온 짐들은 자기가 가지고 갈 테니까 저 먼저 타고 가라고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말하길래 저는 그 오토바이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탔어요. 그런데 참 다행이었던 것은 이 오토바이는 봉고차보다 이 업다운이 덜 했어요. 왠지 모르게 봉고차보다 승차감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오토바이도 전조등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모기들이 막 달려드는데 우리는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전조등을 보고 달려든 모기들이 제 코와 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날 한 300마리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아마 제 앞에 있던 기사는 500마리 정도 먹었겠죠. 그렇게 2시간 정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5시인가 그랬어요. 제가 배정받은 숙소는 거기 직원들이 쓰는 기숙사 중에 빈 방인데 빨리 옷을 벗고 씻으려고 했는데 찬물밖에 안 나와요. 따뜻한 물이 아예 안 나와서 찬물로 샤워를 막 어찌어찌 했습니다. 그래서 2-3시간이라도 자려고 침대에 누우려고 하는 순간 이불 위에 검고 얇은 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가까이 봐서 봤더니 개미들이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모기 3,000마리한테 뜯기고 뱃속에는 모기 300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개미 친구들하고 같이 자라고? 도저히 못 자겠어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보니 해가 밝았습니다. 사전에 담당자랑 8시에 데리러 온다고 연락을 주고받던 게 있어서 7시쯤에 식당이 어딘지도 모르고 일단 기숙사 밖으로 나갔는데 바로 1층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밥은 먹을만 하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내가 잔 곳은 대체 어떻게 생긴 건물인가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어제 제가 타고 온 듯한 그 봉고차가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놀랐습니다. 그 봉고차 옆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경희대 태권도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뭐지? 꿈인가?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나? 여기 캄보디아인데 한글이 왜 보이지? 라고 혼란스러워 하는데 어제 그 기사가 씩 웃으면서 저한테 굿모닝 하는 거예요. 저도 얼떨결에 굿모닝이라고 했는데 그 봉고차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제가 어제 타고 온 봉고차가 맞더라고요. 그 봉고차의 분위기가 좀 익숙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타고 다니던 그 태권도 봉고차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학원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 봉고차의 모델이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인연인가 싶기도 하고 어딘가 정감을 좀 느끼고 있는데 저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옵니다.
어제 내가 탔던 오토바이인지 아니면 나랑 만나기로 했던 그 담당자인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한 대가 오는데 오토바이에 보면은 앞에 그 유리가 요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우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와우, 여기는 태권도, 저기는 우편. 한류라는 게 이런 건가? 혹시 한국 사람 온다고 일부러 한국말 써있는 거 세워주는 건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한국에서 안 팔리는 중고차를 캄보디아로 수출한 것이었고 한국말 스티커가 있는 게 더 멋있더라고 하더라고요. 현지에서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2011년 일이에요. 그렇게 어찌어찌 업무를 하고 4박 5일이 지났는데 같이 일했던 사람들 너무 좋았고요. 너무 친절했고 일도 잘 마무리했고 그랬는데 헤어질 때가 되니까 약간 정이 들었는지 아쉽더라고요. 심지어 그 개미들하고도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모기들한테 뜯기고 찬물로 샤워하고 시멘트 공장에 그 석회가루 잔뜩 먹어가면서 현장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배우는 게 많았어요. 그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 참 행복해 보였고요. 역시 어디에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구나, 이걸 배웠습니다. 다시 공항으로 가는 길에 경기도 태권도 봉고차에 타기 전에 좀 아쉬워서 제가 가지고 왔던 한국 음식들, 뭐 햇반이랑 라면이랑 과자, 껌 이런 것들을 거기 직원 자녀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미소로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시 봉고차 안에서 척추가 뒤틀어지도록 강제 공중부양을 당하면서 공항에 무사히 도착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첫 해외 출장이었어요. 남들이 해외 출장이라고 하면은 정장에, 비즈니스 가방에, 노트북에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건설 현장으로 출장 가시는 한국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에서 쓸쓸히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인분들 응원하고요. 몸 건강히 귀국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사회 초년생분들이 해외 출장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